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의 첫 재판이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박 시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4년 전 발생한 서울 목동 수몰 사고에서 직원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 안준호 씨가 의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더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밀양법원과 검찰청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창원 현대 BNG 스틸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이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에 대해 노동단체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첫 재판에 출석한 박 시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통영 지원을 들어섭니다. 네, 시장님. 어떻게 공소 사실의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오늘은 뭐 소명 다른 거 있겠습니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서울중 국회의원실의 한 직원에게 입당 원서 모집 등을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었습니다. 이후 선관위가 다시 법원에 재정 신청을 청구했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지난달 재정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공소 혐의를 부인하며 맞섰습니다. 박 시장 변호인은 박 시장의 측근인 A씨가 서울준 의원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와 공모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 시장은 이날 첫 재판 출석 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앞으로 성실히 재판을 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실하게 재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박 시장 부부.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김 씨의 항소심은 2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립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형을 선고받거나 그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최종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서울의 대표 침수 지역하면 강남과 양천을 빼놓을 수 없는데 지난해 8월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폭우에 물난리가 난 강남과 달리 양천은 피해가 적었는데요. 바로 목동에 지어진 목동 빗물 펌프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시설이 완공되기까지 이곳에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당시 동료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 안준호 씨가 4년 만에 의사자로 지정됐는데요. 최근에도 폭우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는 요즘 가족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시간당 20mm의 기습 폭우가 쏟아졌던 2019년 7월. 공사 중이던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도 물에 잠겼고 안준호 씨는 아내가 친 협력업체 직원들을 구하러 나섰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참사가 없었다면 올해 33살의 고인의 얼굴은 여전히 29살 그대로입니다. 광고지 같은 거 이렇게 주시는 할머니들 있으면은 남들은 그냥 지나치고 가는데 항상 받고 지하철에서도 저기 뭐 유모차 끌고 가시는 분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 도와드리고 되게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 언제나 나보다 이웃을 먼저 돌아봤다는 안준호 씨. 아내는 남편의 장례 후 열흘 뒤 임신 사실을 알고 홀로 여러 위험을 감내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엔 남편의 이름으로 1억 원 기부를 약정했고 김해 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도 봉사에도 나섰습니다.
더 소중하게 써주실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부를 하게 되었고, 또 저희 남편을 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추대함으로써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남편 조금 한번 봐줬으면 해서 그런 의미로 기부를 했습니다. 사고 4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안준호 씨. 그러나 가족들은 최근까지 이어지는 비슷한 참사들의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정말 어이없게 정말 소중한 목숨이 져버렸다는 생각에 옛날 생각도 떠오르고 해서 많이 힘든데요. 사실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을 구하는 데 주저함이 없던 의인 안준호 씨.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국립묘지 봉안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달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제대로 할 테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차로 출퇴근을 하거나 어디로 이동할 때 요즘 부쩍 도로에 집중해서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도로가 움푹 파여 만들어진 구멍, 바로 포트홀 때문입니다. 연일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도로 파임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트홀이 한 번 생기면 같은 곳에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곳곳에 크고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비온 뒤 약해진 지반 위 아스팔트에 생긴 구멍, 바로 포트홀입니다. 지나가는 버스들도 포트홀을 발견하자 서행 운전합니다. 지름이 50cm 이상은 돼 보이는 움푹 패인 구멍이 연달아 뚫려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 위에는 아스팔트와 돌가루도 흩날리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폭탄이라 불리는 포트홀은 최근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3만 개의 포트홀이 생겼는데 10건 중 3건은 비가 많이 내리는 7, 8월에 몰렸습니다. 빗물이 도로에 스며들어 지반이 약해지고 아스팔트 포장이 무너지면서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무거운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포트홀에 더욱 취약합니다. 20톤 트럭 한 대의 하중은 승용차 900만 대가 지나간 것과 같아 대형 차량은 비온 뒤 도로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요. 여기 더구나 거기 밝은 시간에는 괜찮은데 어두운 시간대는 포트홀 지나가다가 펑크 나는 경우도 많고, 사전에 좀 미리 좀 도로 파인 부분은 좀 잘 복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포트홀이 한 번 생기면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포트홀이 생긴 곳을 보면 아스팔트 색이 다른 곳보다 진합니다. 최근 보수를 한 곳에 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보수를 위한 땜질식 처방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생긴 곳에 흙만 채워 아스팔트를 더 씌우는 방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밑에 있는 그 윤곽 지반을 파내고 그 점토질이었고 자갈모래 같은 섞인 그 보조기층을 잘 해하고 아스팔트를 딱 살을 채야 되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오버랩을 쭉 해비면 매년 비 온 뒤에는 그 사이가 또 일어나고.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포트홀. 사고를 막기 위해 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포트홀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운동하려고 헬스장 회원권을 결제했는데 갑자기 헬스장으로부터 폐업 통보를 받고 결제한 돈도 환불받지 못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28개 지점을 운영하던 대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환불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에 수십 개의 지점을 운영하던 대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을 하면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환불 피해. 얼마 전 수도권에서도 대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해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수업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날 바로 가서 환불 요청을 좀 했고, 그랬더니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일주일 뒤에 가니까 약관에 보면 90일이라고 되어 있다. 네, 총액은 한 800만 원 정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금액은 그 정도 되고요. 한국소비자원 집계 결과 지난해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6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반복되는 헬스장 먹튀 피해,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선판매와 장기 결제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헬스장을 개업할 때 드는 초기 자본은 통상 3억 원 이상. 상가 임대료와 인테리어, 운동기구 구매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회원 유치를 위해 비싼 운동기구를 구입할수록 초기 비용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돈이 다 없더라도 선판매를 통해 헬스장을 개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헬스장 개업 전 파격 할인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해 미리 이용료를 결제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등 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개업 후 받을 돈을 미리 당겨받는 건데요. 만약 개업 후 신규 회원 유치가 저조해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있지만 정작 임대료와 트레이너 인건비 등을 지불할 돈이 없어 경영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선판매가 아니더라도 일부 헬스장에서는 수시로 이벤트를 진행해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장기 회원권 결제를 유도하곤 하는데요. 현금이나 카드 일시불로 결제한다면 헬스장이 폐업할 경우 이용자는 이미 낸 돈을 환불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스장 명의의 재산을 개인 명의로 돌려놓았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은닉해버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송에 이기더라도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좀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단기 결제를 하고 현금보다는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 회원권 결제를 한다면 한 곳에서 몇 년간 꾸준히 운영한 헬스장을 선택하는 게 비교적 안전합니다. 만약 이용 기간 동안 헬스장이 폐업하게 되면 카드사의 할부 항변권을 요청해 더 이상 할부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할지 안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헬스 트레이너가 말하는 조심해야 할 헬스장은 어떤 곳인지 들어봤습니다. 현금을 유도하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좀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파격적인 할인. 근데 이제 할인을 진행을 할 때도 좀 내부에서만 비밀리에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PT 수업을 받는 분들은 갑자기 회원 좀 횟수가 많이 남았는데 재결제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카드 결제 진행을 했는데 영수증이랑 좀 명의가 다를 때 그럴 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헬스장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강습소, 요가원 등에서도 먹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부 업장의 경우 폐업이 예정된 사실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파격 할인을 진행해 먹튀를 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업체들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먹튀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양경찰서는 붉은색 페인트로 법원과 검찰청 정문에 낙서를 한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붉은색 페인트를 이용해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를 이어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8일 창원 현대 B&G 스틸 공장에서 일하다 50대 직원이 철판에 깔려 숨진 가운데 경남 지역 노동단체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경영 책임자를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2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특별근로감독과 안전진단도 하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